자,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 심리는 개선되고 또 집값 전망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떤지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절 대책을 다음 주 초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H&M과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던 회사들의 발언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자, 불매 운동의 배경 그리고 과연 중국의 애국주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수치거든요. 네, 상당히 보셨습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IMF라는 곳이 국제통화기금인데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미국 페더럴 리저브 보드, 그 연준보다도 더 상위 개념의 전 세계 통화를 통과하는 곳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IMF 전망에 이 실제로 적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IMF가 그 전망치를 무려 3.6%로 내놓았어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정작 한국은행 3.0, 그다음에 뭐 기획재정부 등등 다 3% 초반인데 네.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금융기구인 중앙은행인 이 IMF가 이렇게 3.65로 냈다라는 것은 한국보다도 바깥에서 볼 때 한국 경제의 이 회복세를 좀 더 강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세계 경제에 지금 그 무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도 소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고 고용 사정도 아직은 조금 더딥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은 징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 지금 이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조금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3주 연속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심리지수 CCSI라는 게 있는데 예. 여기서도 보면 이 국민들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데 당분간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 줄어들고 집값이 안정 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도 조금 이 하강하는 이런 추세를 보였거든요. 예. 아마도 이것은 이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네. 그런 25번째 대책이 발표한 이후에 앞으로 정부가 짓게 될 그런 내놓게 될 공급이 수요 공급 시장에서 새로운 균형을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 심리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6월 1일부터 지금 이 양도세, 보유세가 대폭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 되기 전에 좀 팔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다주택자들의 어떤 매도 수요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집값 하락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은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숨고르기 하면서 약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부가 다음 주 중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이 나와야 LH 사태로 좀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이 잠잠해질까요? 네, 기대가 큰데요.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다시는 뿌리 내리지도 못하겠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만큼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로
부동산 등록제, 신고제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공공개발 정책의 그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도 매우 기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직자의 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를테면 토지를 사 들어가서 공공개발될 때 대토 보상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 땅을 일정 기간 보유하지 않은 단기 보유한 사람한테는 대토 보상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 보죠, 중국에서는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하죠. 예. 이번 이 유럽과 중국의 이른바 이 신장 위구르 사태에서 상호 지금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세계 무역 경쟁 또는 외교전에서 패권이 갈라진다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한마디로 좀 이 근곤 일척의 한판 승부, 죽기 살기로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H&M 하면 사실 요즘 저희들 세대들은 잘 몰랐어요. 예. 근데 뭐 상당히 잘 아시는 모양이죠. 그때는 네.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H&M이라는 회사는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웨덴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네. 그쪽은 금융, 의약 이런 쪽이고 옷 섬유 쪽으로 대표적인 스웨덴의 기업이 바로 H&M이에요. H라는 자는 스웨덴 말로 여자란 뜻이고 M이란 말은 남자의 남자 제조 공장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옷을 다 만든다 이런 예. 뜻이죠. 특히 여성 원래는 H로만 시작을 했던데 유럽의 최고의 이 명문 이 브랜드의 옷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H&M을 딱 집었느냐? 최근에 유럽 연합하고 유럽의 몇 개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예. 거기에 인권 탄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해당자들에게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격으로 중국 정부도 똑같은 정부 제재를 내놨습니다만은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 런민러바오라는 인민일보가 중심이 돼서 예. 이런 H&M과 나이키 이런 회사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쓰는 면화를 쓰지 않는다. 신장 위구르에서 목화가 많이 납니다. 전 세계 1위의 목화 생산지인데 그 목화를 왜 안 쓰느냐 하면 유럽에서는 H&M 왜 안 쓴다고 그랬냐. 바로 저기서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을 하면서 전부 교도소처럼 집단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 면화 쓰지 않겠다. 옷을 만들려면 목화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H&M이 이제 1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거를 터집 잡아가지고 지금 전 국민적인 어떤 그 불매 운동으로까지 비화를 시키고 있는데 중국 민족주의, 중국 애국주의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만은 중국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다급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다급한 측면이란 게 뭔가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 정책을 하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이기는 좀 큰 방법으로 좀 비껴나가는 방법으로 유럽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이 EU 투자 협정이라는 걸 작년 12월 30일 날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버리면 우리는 유럽과 중국이 합쳐서 오히려 미국을 공략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외교 전략, 경제 통상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좀 가까워지면서 이 유럽에서도 신장 위구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중국의 외교 전략이 크게 지금 흐트러지는 다시 유럽과 미국이 뭉치면서 중국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형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미국과 유럽의 연대를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강력히 이런 어떤 불매 운동을 하면서 유럽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런 대응책을 하지 못하고 좀 항복을 하도록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불매 운동까지 사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유럽이 과연 여기서 물러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시각은 중국이 이번에 좀 잘못 짚었다. 이런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유럽, 미국 다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지금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
불매운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중국이 뭔가 이런 가치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불매운동을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의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좀 문제가 있으면 중국 전역에서 일본 제품 쓰지 말자.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여러 번 불매 운동을 벌였죠. 예. BTS 같은 경우는 BTS가 뭐 잘못한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BTS가 6.25 전쟁 때 우리가 같이 노력했던 그런 걸 한번 회상해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에 대해서도 예. BTS를 때리고 보지 말자 이런 걸 해왔는데 이 중국의 중화주의 이런 것이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애국심을 자극해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할 때 오히려 단결이 잘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좀 펌프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서양 세력의 홍콩 한량 사건이라는 아편 전쟁 당시 좀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합쳐진 그런 형상인데 중국 공산당이 데모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금세 안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국가가 기획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에서도 안 나올 정도면 이게 과연 중국 그냥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걸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각종 공용 지도는 물론이고 인터넷 지도 네. 특히 뭐 구글 검색 같은 그런 중국의 검색 사이트에서 예. H&M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상점들, 인터넷 마케팅 앱에서도 없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잇따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연계해서 이게 중국의 애국주의가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와의 경제라든지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지금 역사학자 투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세계에 누가 선두가 되느냐 전 세계에 2명의 리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중국과 미국은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인데 중국이 그 이제 전쟁의 한 축으로서 불매 운동을 자꾸 카드로 내쓰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와 경제를 함께 잘못 관리를 하면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도 같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중국의 자성 또는 그 좀 인내가 또 큰 면에서의 세계를 보는 그런 어떤 그 세계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잘 분리해서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